준호의 오피스텔 복도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장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채화영을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벽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채화영은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어록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이 깨어날 것 같다고.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닫힌 문 너머에서 채화영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채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함이 빠진 자리에 절박함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그랬겠어. 다 너 하나 때문이야. 너 드림그룹 주인 만들려고. 그 자리 앉혀주려고 내 인생 다 바친 거잖아. 준호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 네가 내 친아들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라고. 그리고 서린이, 그 애는 내 친딸이 아니야. 마 회장 핏줄이라 어쩔 수 없이 내 딸로 둔갑시켰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장미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이, 친아들.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뜨겁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 단어를 입에 담으시는 겁니까? 채화영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준호가 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드림호텔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남의 자식을 제 핏줄로 둔갑시킨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난도질당했는지 모르십니까? 이제 와서 친아들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드림호텔의 주인이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해서 당신을 제 발밑에 무릎 꿇릴 겁니다. 장미는 문 밖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채화영의 자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는 준호의 얼음 같은 분노였습니다. 장미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그 자백이. 장미가 서늘하게 생각했습니다. 채화영, 당신 아들이 당신 심장을 가장 먼저 찌르겠구나. 그 마지막은 내가 장식해 줄게. 장미가 몸을 돌렸습니다.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숨을 참으면서 백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이었습니다. 백호의 차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백호 씨,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백호가 장미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는 찰나 장미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채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네가 내 친아들이야. 백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라고. 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준호에게 거절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시선이 백호의 차를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이 실장, 저 차야. 당장 막아. 이강혁의 검은 세단이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백호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호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주차장 기둥 사이 좁은 공간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백호는 가속 페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차가 후진하며 다시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백호가 후진 기어를 넣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채화영이 보였습니다. 조수석 창밖으로 몸을 내밀듯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 죽여서라도 데려와. 저 가짜 기집애 손에 내 목줄이 달려있단 말이야. 그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미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강혁의 차가 차선을 무시하며 따라붙었습니다. 백호의 차 측면을 들이받으려 위협했습니다. 쿵! 충격음과 함께 장미의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백호는 앞만 봤습니다.
장미는 백미러 속 채화영의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저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을 때 나오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미가 생각했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직접 뱉은 그 자백이 당신 아들을 드림그룹 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당신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서린이가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가짜 왕국은 끝이야. 백호가 핸들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이강혁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호가 좁은 이면도로로 숨어들었습니다. 멀리서 이강혁의 차가 엉뚱한 길로 질주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백호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채화영의 또 다른 눈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밖에 없었습니다. 마 회장 저택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염산월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홍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백호를 놓친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염산월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염산월, 내가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녀. 코트 주머니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염산월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사진들이 거실 바닥과 염산월의 무릎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진들, 지금 당장 마 회장님 서재에 넣어드릴까? 네가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이 집에서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야. 내 딸 홍주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염산월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허겁지겁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줍고 또 줍고. 채 대표, 제발, 그건 오해야. 난 정말 술만 마셨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런 사진이. 채화영이 염산월의 어깨를 구두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비릿한 웃음이 입꼬리에 걸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몸이 기억하게 해줄까. 억울해하지 마. 이게 다 내가 분수도 모르고 내 딸 서린이를 의심한 대가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딴 생각해봐. 그땐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마 회장님께 보여드릴 테니까. 히스테릭한 웃음을 남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염산월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사진들이 손 안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염산월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홍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좀 봐. 염산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진홍주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몰래 찍어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채화영이 내밀었던 유전자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염산월이 돋보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눈 밑 작은 점, 입술 꼬리의 각도, 눈동자의 모양, 마서린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염산월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응. 이거 봐. 이 아이 얼굴이 마서린이랑 똑같아. 근데 유전자가 친자라고 나왔다는 건. 진홍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우리를 바보로 안 거야. 서린이랑 이 아이. 둘이 쌍둥이였던 거야.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이 친딸인 척 마 회장을 속이고 진짜 손녀의 쌍둥이 자매를 서린으로 둔갑시켜 이용하고 그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이 염산월과 진홍주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완성됐습니다. 염산월이 손 안에 구겨져 있던 사진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채화영.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감히 나를 이딴 사진으로 협박해. 내가 가짜 엄마라는 거 마 회장님이 아시는 날 넌 끝이야. 이를 갈았습니다. 진홍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염산월이 처음으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주야. 마 회장님 오시면 바로 이 사진 보여드릴 거야. 채화영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기꾼인지 내가 다 밝혀낼 거다. 두 사람의 눈에 서늘한 빛이 서렸습니다. 채화영이 이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채화영이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긴 복도 끝에 마서린의 병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장미와 백호가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은 건 혹시 모를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이강혁을 따돌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장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백호가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료기기의 낮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마서린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꼼짝도 하지 않는 몸. 백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게, 조심스럽게. 마서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마서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그 얼굴이 마치 거울 속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미가 마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안에 아주 미약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서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장미가 숨을 참았습니다. 백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서린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의료기기의 수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시선이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장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서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낯선 사람. 혼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였습니다. 마서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서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서린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채화영, 어딨어? 눈을 뜨자마자 나온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안부도, 고통도,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마서린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가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빠르게 병실 안을 훑었습니다. 장미, 백호, 그리고 침대 위의 환자, 눈을 뜨고 있는 환자. 이강혁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장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이강혁과 문 사이에 섰습니다. 이강혁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실장, 오장미 깨어났냐고. 채화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이강혁의 시선이 침대 위로 향했습니다. 환자가 이강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미가 이강혁을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백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강혁은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장미와 백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강혁이 왜 거짓 보고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을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노리는 것인지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마서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채화영의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강혁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병실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채화영에게는 아직 닿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개의 심장이 같은 공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